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자 우리 정부는 어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북한은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각 회복한다며 사실상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9.19 공동선언을 하면서 나온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가 바로 9.19 남북 군사 합의인데요.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는 합의서였는데 허무하게도 5년 만에 사실상 파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내외적인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죠. 살얼음을 딛듯 공들여 쌓아온 평화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 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 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 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짚어보는 시간,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에서는 이슈 오늘은 전국적으로 빈대가 비상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시 보건소 김경숙 감염병 대응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미의 그래도 정치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은 쉬어가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먼저 그 9.19 합의 파기부터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을 쐈고요. 여기에 네.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접경지 6회공 가운데 이제 공중전 여기 합의를 깨겠다. 일부만 합의 파기. 그러자 북한이 오늘 9.19 전면 다 파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북한이 그런 식으로 전면 파기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전략자산을 증강하고 있고, 뭔가 이런 어떤 뭐 위성뿐만 아니라 여러 미사일들을 도발 수위를 이제 뭐 늘리거나 아니면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중 정찰을 제한하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의 선택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또 전면 파기까지 나오니까 저는 참 안타깝고 북한 당국도 조금은 좀 침착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국방 문제가 이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시각차가 참 첨예한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천하람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계속된 북한 도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거 총선 앞두고 또 보수층 지지 결집용 아니냐. 뭐 갈등 왜 고조시키냐, 북풍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양측의 이런 대립. 자, 이 진보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보 진영도 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은 다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북한과의 뭐랄까요. 그냥 좀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일 테고,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어떤 선거 국면에 있어가지고 북한의 문제가 어떤 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굉장히 피곤해하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표 계산을 한다면은 총선 때까지는 그냥 좀 조용하게 가는 게 어쩌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어떤 국방의 어떤 안보의 문제에서나 여러 가지로 또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안보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이제 북에서 한 발 쏘면 우리는 10발 20발로 대응하겠다 이거잖아요. 우리 정부는. 근데 여기 이제 반대 진영은 아니 한 발도 쏘지 않도록 그렇게 평화 무드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피해가 열이라면 북한 피해에 북한 측에 뭐 100, 1000으로 갚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피해가 열이 없도록 그 평화 무드 조성하는 게 더 그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북한에 대한 기대를 이제 많이 저버린 결정적인 장면이 결국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히 초반 2, 3년은 뭐 어마어마하게 기대치가 올라갈 정도로 평화 무드를 조성했는데 결국 이제 북한은 남한과의 평화 무드에서 만족을 못하고 미국과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많은 걸 얻어가야 되는데 그게 남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되면 또 남한에 대해서 목리를 부리고 신뢰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물론 뭐 저도 당연히 북한과 뭐 평화 무드가 뭐 정말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지고는 북한이 최소한 중국 스타일의 개혁 개방이라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북한이 어찌 보면은 좀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들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물밑에서는 평화를 위한 협상 노력들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떤 타격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국제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저쪽도 중동에서 또 포가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더 좀 불안해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그럼요. 누가 뭐 아무리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도 뭐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도 있듯이 여튼 국방에 대한 어떤 대비 태세는 저는 지나침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얘기를 좀 해보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전략으로 빅텐트도 아니고 슈퍼 빅텐트를 공언했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슈퍼 빅텐트라는 이런 용어는 이거 캠핑 용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이러다가 뭐 울트라 슈퍼 빅텐트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닌지 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제 신당론에 맞서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상민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 같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뭐랄까요 대응 논리를 펴는데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걸 믿을 수 있을까의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나름대로 큰 정치인들, 뭐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 이런 분들이 다 고초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 오신다고 하면 오시기 전까지야 뭐 다들 레드카펫 깔고 막 엄청 잘해주겠지만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민주당에서 하시듯이 대통령의 잘못이나 아니면 당 주류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과연 이 텐트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여당 내에 야당 역할하는 사람들부터 제대로 챙기고 그런 다음에 야당 인사들에게 손을 내미는 게 순서 아니겠나?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따끔한 쓴소리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긴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이상민 의원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옮겨가는 거. 또 그 반대로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가는 거. 이거 제 눈에는 좀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뭐 민주당에서 뭐 정의당으로 간다든지 국민의힘에서 우리 공화당으로 가는 거. 이 정도까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진보 보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그냥 배지 한번 더 달려고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려고 쓰는 몸부림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의원 요새 우리 당에서 영입하려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또 해당 행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안 오셨으면 저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수박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는데 진짜 국민의힘 오시면 수박이라는 걸 인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상민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도 비판하고 했던 것들이 국민의힘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을 걱정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를 고민하시기 때문에 나왔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에 오신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다 국민의힘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고 보실 거예요. 아무리 이상민 의원의 진심이 그렇지 않다 해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각 당에서 나름대로 쓴소리하고 소신 있는 내부 비판하고 이런 분들을 보는 그 당의 지지자들이, 양당의 지지자들이 저 양반 쓴소리 하다가 결국 뭐 국민의힘 사람 같으면 또 민주당 건너가겠지. 민주당 사람 같으면 이러다가 또 국민의힘 가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준석 신당이나 아니면은 뭐 민주당에 대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읽히는데 뭐 본인 판단이시겠지만 우리 정치의 어떤 건전함을 위해서라도 너무 이런 식으로 진영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원칙과 상식으로 대표되는 그 비명계 의원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내. 이런 의원들이 만약에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것도 그럼 반대하시겠네요. 저는 뭐 그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준석 신당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 아이덴티티가 아주 명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튼 제3지대 신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념 스펙트럼을 좀 넓게 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저는 당을 비판하던 분들이 너무 쉽게 당을 뛰쳐나오는 거는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다. 그걸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당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저는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모인 사람들의 어떤 반사체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비전을 어떤 방법론으로 달성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민주당에 있는 비명계 분들도 옮기는데 어떤 명분이
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 이준석 신당 만드는 거 네. 찬성하세요? 아니 반대하세요? 그 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니까 당연히 저는 우리 당이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슈퍼 빅텐트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슈퍼 빅텐트여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아니 뭐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이 왕은 아니니까 네. 여당이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런 당이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왜 차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차릴 필요가 없는 당이 되는 게 제가 바라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저는 거기서 굉장히 거리가 멀죠. 슈퍼 빅텐트가 아니라 거의 뭐 슈퍼 스몰 텐트인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런 현실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지금 뭐 여권의 구원 투수로 주목받고 있고 대구, 대전 이어서 이제 울산도 간다는 아주 연달아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니 선대위원장이니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뭐 100% 총선 출마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떤 형태로든 출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어떤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서 출마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최소 선대위원장급 이상의 역할을 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출마 뭐 제가 봤을 땐 90% 이상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비례를 할지 아니면 뭐 안정적인 지역구에 뭐 출마를 할지 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면 뭐 거기에 맞상대로 출격할지 이건 뭐 아직까지는 전략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총선 출마 가능성도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고 아마 하게 되면 하든 안 하든 선대위원장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례로 나가서 전국을 다 지휘하는 그런 안도 있지만 또 뭐 종로 출마설, 대구, 뭐 강남 등등 여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디에 출마할 것 같고 또 어디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뭐 바람직하기야 이제 조금 어려운 지역, 뭐 종로 같은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출마하는 게 제일 좋겠죠. 본인의 정치 인생을 좀 길게 본다면은 그게 제일 좋을 텐데 쉽지 않을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 물론 굉장히 명석하고 또 세련된 뭐 화술도 지니고 계시고 뛰어난 점이 많겠지만. 어쨌든 선거는 처음 뛰어보면은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본인도 쉽지 않은 선거를 뛰면서 전국 지원을 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선거를 많이 해보신 분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동훈 장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결국 이런 점을 명분으로 들어가지고 당선이 쉬운 지역구나 뭐 비례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대구, 강남 아니면 뭐 비례 정도. 종로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시고. 자, 현 시점에서 이건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보수 진영의 미래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입니다. 뭐 한동훈, 이준석, 천하람 저는 이렇게 세 명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10년, 20년 후에는 분명히 이 세 명은 대선에서 아마 경선 격돌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뭐 이준석 대표 얘기를 뭐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한 장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 그게 좀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저는 한 장관 생각하기에 검사 출신이라는 게 이게 좀 핸디캡 약점이 되지 않을까. 큰 선거에서는 결국.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한동훈 장관을 너무 윤석열 퀴즈로 프레임을 잡고 인식을 하는데 저는 물론 그런 면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생각보다 저는 더 폭발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그전 대통령이랑 진영이 달라질 필요는 없지만 이미지는 달라야 돼요. 그렇죠. 예, 보통 보면 뭐 정권이 바뀔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이명박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제가 뭐 존칭을 생략해서 죄송합니다만 두 분 대통령도
사실 당은 똑같지만 굉장히 이미지가 다릅니다. 다르죠. 예. 사이도 그렇죠. 안 좋았고. 예. 네, 자수성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딸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게 가거든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은 물론 검찰 출신이고 두 분 각별한 사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뭐랄까요 강하고 상대적으로 거칠다면은 한동훈 장관은 되게 세련됐어요. 그 디테일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출신 성분이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고 그게 약간의 마이너스는 되겠지만 저는 지금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을 차기 정치 지도자로 주목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많은 보수 지지층이 본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랑 다른 이미지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경쟁력이 저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한동훈 장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검찰 출신이라는 점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뭐 검찰 비리도 많이 나오고 뭐 제 식구 감싸기 등등 해서 그 뭐 기소권 불기소권 그 남용하는 그런 것도 뭐 조작 수사 등등 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국민들이 보는 검찰을 보는 이게 좀 약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이제 뭐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할 때는요 이 사람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다 썩었지라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 출신 대선 후보가 나오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르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주느냐 못 주느냐에 사실은 달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만 결국 이미지를 넘어서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을 거냐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데, 근데 제가 지난번 대선을 보다 보면은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뭐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보면 거대 아젠다가 뭐가 나왔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대장동만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지금. 예, 그리고 뭐 사실은 공정과 상식이나 이런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뭐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그 탈모 공약 이런 것만 기억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에서 희망을 찾고 싶으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젠다가 약간 약해도 조금의 차별점을 준다면은 뭐 지지는 쏠릴 수 있다. 이게 뭐 이미지 정치다 뭐 이렇게 탓할 수 있지만 아니 뭐 현실이 그런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자, 원희룡 장관도 지금 뭐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돌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데 나 이재명과 붙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글쎄요. 이 뭐 당내에 이렇게 되면 좀 반향이 있을지 과연 이 격돌이 성사가 될지 원희룡 장관 이게 진심일지 이재명과 붙겠다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이 원희룡 장관 괜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배지에 영련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좋은 자세입니다. 뭐 왜 이미 3선 했고 제주지사 2번이나 했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건 사실 의미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배지에 연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저격하는 효과도 있어서 뭐 나름 뭐 의미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양에 출마할 명분이 원래 별로 없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그 국민의 입장에서 서울에는 나름대로 뭐 나경원이니 뭐 오신환이니 뭐 김재섭이니 후보진이 있는데 경기 남부 같은 데는 보면 정말 좋은 후보 그 지역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줄 후보들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 정도 되는 인물이면은 이재명 잡으러 가겠다, 뭐 일타 강사 대결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권역을 맡아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리더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 장관이 이런 식의 이제 뭐 나름의 희생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건 의미가 있지만 글쎄요, 저는 이거는 그다지 뭐 아주 좋은. 원희룡 장관이 또 굳이 뭐 이재명 대표 쫓아다니고 좀 약간 없어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게 뭐 아주 좋은 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천하용인이 완전체로 이제 대구를 찾는다는 소식인데 물론 우리 천 변호사님도 함께 하시는 거고요. 네, 뭐 천하용인의 천이 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주로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구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 대구의 정치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 정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각자 가진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이런 것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대구 가서 이런 얘기하면 좀 대구의 시민들이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 출마 안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오지 않을까. 확실하게. 네. 왜냐하면 우리 천 변호사도 대구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서 정치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대구 정치를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 그리고 제가 또 순천에서 한 노력들에 대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천에서의 우리 천 변호사의 그 노력, 그 활약은 여야가 공히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이준석 신당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순천으로 나가는 건 100%예요? 네, 확정입니다. 확정 하신 거고. 예. 자, 민주당 쌍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에 크게 봐서 한 두어 가지 악재가 또 생겼습니다. 현수막 문구가 있는데 이게 그 현수막이 그거죠. 정치는 우리 청년들 비롯해서 네, 맞아요. 정치는 잘 모르지만 돈을 벌고 싶어 잘 살고 거죠? 싶고 경제는 잘 모르지만 돈은 벌고 싶고 이런 건데 이 악재가 하나 있었고 바로 연이어서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막말 그 암컷 발언 이게 또 설화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부자 몸조심 하려다가 이상한 데서 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 그 민주당 비판하는 거에 있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예. 네, 첫째로 청년들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조급합니다. 뭐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청년들은 당연히 모름지기 마땅히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러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더 잘해야지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니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정치적인 어떤 경륜이나 공부가 부족해서 도저히 찍어서는 안 되는 국민의힘 같은 당을 지지하고 있어. 그렇게 가르치려고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상대적으로 반기득권, 그러니까 기득권 싫어해요. 근데 그러면 청년들이 민주당을 예전처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개혁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민주당도 어느새 기득권이 되어버려서 청년들의 마음을 못 잡는 거 아닌가를 반성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 가르치려고 하니까 누가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점이고 두 번째 이제 암컷 논란은 이게 참 공중파에서 얘기하기도 민망한 얘기지만 내로남불이에요. 이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여성단체 전국에 있는 분들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혐오다 막말이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민주당 전직 의원이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해서 이거 또 자꾸 내로남불이네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청년 가르치려고 하고 도덕적인 잣대도 왔다 갔다 하는 정당이 추진하는 탄핵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파열음도 있겠지만 친명 비명 논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당의 어떤 청년들을 바라보는 관점, 도덕성에 일관된 기준 확립 이런 부분들 좀 돌이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됐는데 간단히 그냥 한 말씀만 그 쌍특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 거부권 여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장동은 사실 별로 상관없고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중요한데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냥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예측을 하라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 너무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특검이 출범해도
그것도 계속 악재거든요. 뭐 특검 나오고 뭐 압수수색하고 뭐 그것도 문제니까 아마 어떤 길로 가도 악재다라고 한다면은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7분 49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빈대가 비상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북, 전남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발견 소식은 없지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동시 보건소 김경숙 감염병 대응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숙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염병 대응과장 김경숙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빈대가 퍼지고 또 곳곳에서 목격담도 들려오고 있는데, 자, 이 빈대 하면 뭐 아주 오래전에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다시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빈대가 흔했지만은 1970년대 환경 개선과 뭐 DDT 살충제 사용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뭐 주거 내부 환경 개선 등으로 근절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2006년부터는 발생 사례가 간헐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뭐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유는 이민, 해외여행 등 국제 교류 증가에 따라 빈대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먼저 이제 서방 세계에서 발견이 됐고 이제 여행 객들이 이제 묻혀오는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군요. 국내에 상륙한 거는. 예, 그렇게요. 자, 빈대가 어떤 해충인지 좀 특징을 좀 알려주시죠. 빈대는 잠자는 동안에 사람과 동물의 피만 먹는 작고 납작한 기생곤충입니다. 약 5 내지 한 6mm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계란형이며 진한 갈색을 띱니다. 빈대는 현재까지는 질병을 매개한다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빈대에 물리면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2차 피부 감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빈대는 빛을 싫어하므로 주로 야간에 흡혈할 때만 잠시 나타나고 흡혈 후에는 어두운 곳에 숨기 때문에 침대 모서리나 매트리스, 소파 등 틈새에서 빈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빛을 아주 싫어하는, 그러니까 낮에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곤충이 되겠고 동물의 피만 먹고 사는 그런 곤충이 되겠습니다. 그 왜 빈대에 물리면 가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지? 그 모기 물렸을 때 그 가려운 것보다 더 가렵나요? 어때요, 보통? 주로 보통 이제 빈대에 물리면 한 일자 형태의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데, 뭐 심한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수면에 좀 많은 방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기존에 나와 있는 살충제는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센 살충제를 썼다가는 자칫 또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예, 어떻습니까? 네, 최근 출현한 빈대는 우리 기존의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서는 내성을 보여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져 있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1월 10일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 바 있고요. 이번에 승인된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약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는 제외되었고요. 가정에서는 이제 스팀의 증기, 고온 처리, 진공, 청소기, 흡입 등으로 물리적인 방제를 우선 해주시고, 화학적인 방제는 이렇게 살충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살충제에 장시간 접촉할 수 있도록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뭐 진공이나 유독 기체를 사용하는 훈중 방제는 전문가를 통해서 집중 분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또 인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법 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서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살충제가 잘 안 듣는다, 이건 맞는 얘기군요. 네. 아, 그래서 이제 8개 제품의 새로운 살충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이 사서 쓸 수는 없는 거고 전문 방역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인체에도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군요, 정리하자면. 자, 그리고 또 빈대가 열에 약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 어느 정도나 약한 겁니까? 빈대는 피를 먹지 않고도 몇 달 동안 살 수 있고 일부 살충제에는 내성이 있어서 쉽게 박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도 이상의 가열로 쉽게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쓰는 스팀 다림이나 열을 뿜는 드라이기 바람을 빈대에다 직접 가하면은 30초 만에도 박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왜 헤어 드라이기 그걸로 이렇게 박멸을 하면 되겠군요. 스팀 다림이나 이렇게. 자, 이런 약점을 또 퇴치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빈대 퇴치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가정에서 빈대를 발견했을 때에는 스팀 고열을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분사해 주시고 청소기 흡입력을 이용해서 퇴치를 해 주시고 오염된 우유나 커튼, 이불 등은 50도에서 60도 이상의 건조기에 30분 이상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스팀 고열 이용해서 분사해주고 또 청소기를 이렇게 흡입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의류, 커튼, 이불 등은 5, 60도 이상의 건조기에서 30분 이상 사용해 줄 것을 권장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빈대에 물리면 많이 괴롭다, 가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만약 빈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빈대 물린 부위를 긁지 말고 우선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 감염과 증상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빈대 물린 부위에 가려움증과 통증이 있을 때에는 보통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의약품을 사용하실 걸 권장합니다. 아, 그냥 쓰면 되나요? 그 벌레 물린 항히스타민제의 연고는 두드러기와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 주어서
도움이 됩니다. 예. 또한 증상에 따라서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목격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다행히 하지만 주의를 좀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 지역에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1월 13일부터 4주간 빈대 특별 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11월 20일부터 숙박업 및 목욕업 203개소를 대상으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소독업체 52개소에는 빈대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모니터링 중이며 숙박업 외 구종의 소독 의무 대상 시설 516개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방역 소독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빈대 알고 미리 예방하기를 위해서 우리 안동시 누리집 및 육사로 전광판 등에 홍보하였으며 또한 숙박업 및 목욕업소에서는 빈대 제로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빈대 안심존 스티커 및 안내문을 배부하고 자율적으로 매일 점검 청소를 실천하여 청결한 위생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특히나 숙박업, 목욕업 하시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특히 어떤 점에 주의하고 또 어떤 예방 활동이 필요할까요? 네, 숙박업소 이용자는 입실 후에 숙소 내 매트리스와 침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먼저 확인하고 네, 예. 객실 내에 이제 빈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우선 호출하여 상황을 알린 뒤 새로운 객실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예. 또한 여행을 다녀오고 복귀 시에는 가방을 침실과 분리된 장소에서 보관하시고 모든 옷은 고온 세탁 및 건조를 하면은 빈대 살충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숙박업소 관리자는 침대 시트 교체 및 청소 작업 중에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인 여행객이 이용한 객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객실 청소 시에는 진공 청소기 또는 스팀 청소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목욕업소 관리자는 여행용 가방은 실내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해서 빈대의 실내 유입을 막고 가구나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취침실, 휴게실, 탈의장 등 주요 장소 등은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빈대를 목격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빈대 발견 시에는 국민콜 110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고 전문가 등과 상의해서 철저한 방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빈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빈대의 주요 서식지 등을 중심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빈대를 발견하셨을 때는 국민콜이라고 있군요. 110 네. 번호가 쉽네요. 국민콜 110 또는 각 지역에 보건소가 있으니까요. 바로 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안동시 보건소 김경숙 감염병 대응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